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5일 오후입니다. 그 안철수 지지자라고 킵고잉이라는 분이 계시고 무암님이랑 계신데요. 킵고잉님과 무암님이 매달 같은 날에 고고TV를 들려서 선물을 해주고 가시는데요. 무암님과 킵고잉님입니다. 무암 킵고잉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가 그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는 되도록이면 안 다룹니다. 그 일반 국민은 정책적인 문제에서 정부와 양극단 정치 세력에서 선동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크게 선거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칩니다. 자기들한테 피부로 안 나오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문제하고 예산 문제인데요. 일반 국민들의 삶은 자기한테 피부적으로 불편하면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힘들지 하는 것이죠. 그걸 민생이라 그러는데 이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저는 기가 차요. 경제 운영과 또 예산 운영에 대해서 기가 차요. 일반 상식적인 고고TV가 봤을 적에. 고고TV 같은 경우가 뭐 지식인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고고TV가 60여 평생을 살면서 20대부터 그 매일경제를 봤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죠. 그리고 고고TV 같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고고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특히 윤석열 지지자들의 그 늙은 꼴통들, 할배 할매들하고 또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그 개혁의 딸이 아니라 개새끼 딸들은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걸 갖다가 가장 꼬깃꼬깃 지적하는 게 유승민인데 유승민 같은 경우도 지금 신당을 차려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살 방법을 찾아서 내년 총선에 진입하려고 이런 것도 별로 안 다루죠. 윤석열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가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주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좌우와 대한민국 보수 진보와 모든 것을 재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게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를 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함부로 덤벼드는 거예요. 일도양난 이렇게 해 하면은 밑에 국힘놈들은 공천받기 위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정부놈들도 좀 무식한 새끼한테 대들어갈 소용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윤석열 말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경제 문제하고 이 예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이죠. 그죠? 미국을 보시고 중국을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들이 모이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애들도 경제 예측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코로나 때 푼 그 유동성을 걷어들이면서 매번 애매한 말을 하죠. 통계를 바탕으로. 근데 윤석열은 이건 보면은 쥐가 뭐 경제를 다 알아. 세계 경제를 다 알아. 국민의 삶을 다 알아. 그냥 이렇게 해 하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문재인이 지가 문재인한테 당했으니까 문재인하고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 나라 망합니다 이러다가 서술이 이래지면 안 되니 지금 그 경제 문제가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반중 정책을 쓰고 지금 어느 나라나 대한민국 윤석열의 대한민국과 빼놓고는 중국과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래의 그 산업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반도체 전쟁을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우리만 나중에 피해를 볼 거예요. 고고TV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반도체를 왜 미국에 다 갖다 바치냐. 그러고 나니까 그 반도체 투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막 들어가죠. 왜?
세계 경제인들과 세계인들은 미일이 동맹이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에 들어갔으므로 일본을 밀자, 일본으로 들어가자, 원천 기술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는 중국, 외교 국방은 미국.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리기 싫어요. 그런 거 별로 방송을 안 했잖아요. 문재인 실직에.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도 우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 외교 전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이 1년 반 동안 경제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내가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경제기획원이나 또는 대한민국 인재를 모아놓은 용컨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겠죠. 제가. 그러나 상식적인 건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은 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지 마음대로 경제 정책을 펴고 경제를 재단하고 예산을 재단했다는 거예요. 이 윤석열 1년 반 동안 추경호가 경제부총리로 제가 처음부터 그래요. 저거 너무 약하다. 그리고 경제를 정치로 바라보면 안 돼요. 투표는 정치로 바라보고 민생을 바라보지만은 경제를 정치로 바라보면 안 되고 경제 정책은 5년, 10년, 15년 먼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말은 그렇게 한데 실제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그저 경제 정책을 펴는 거는 그냥 단발마적이고 단세포적으로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추경호하고 윤석열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꼴통 새끼들이 상저하고다. 근데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저하저가 나오죠. 그래 내년에는 2.5% 성장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올해 경제가 워낙 성장을 안 하니까 올해 대비 2.5%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OECD 국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 선진국이에요. 경제 규모로는. 대한민국의 꼴찌예요. 꼴찌. 왜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우리만 꼴찌로 가는가? 그거 무조건 윤석열 탓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수출, 소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가 왔잖아요. 제조업 투자 같은 경우 보면 투자가 마이너스 7.9%예요. 경제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반도체 투자를 우리나라 하면 되지 뭐하러 미국 갔다가 하고 배터리 투자는 뭐로 다 쳐요. 쟤네들이 그냥 원산지 증명을 붙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산적해가고 있어요. 너무 길게 벌써 7분이야. 너무 길게 하니까 경제 운영 계획은 지금 이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는 다음에 한번 찍을게. 일요일 날인가 해서 아니면 추석 전후로 해서 한번 찍는데 예산만 요번에 보죠. 예산만. 윤석열이가 지금 자랑하고 국힘이 자랑하고 이 늙은이들은 예산이 뭔지도 몰라요. 지네 먹거리와 일자리와 지네 소득을 뺏기는 건지도 모르는 극빈하고 무식한 놈들이, 늙은이들이 윤석열이 무조건 경제도 옳고 국방도 옳고 안보도 옳고 빨갱이 머리도 옳고 멸공도 옳다는 거야. 그래서 이념이 경제로 들어오면 안 돼요. 윤석열이는 좀 이념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이념 전쟁이 들어가는 게 바로 예산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갖다가 얘네들은 윤석열이 긴축 재정이다, 긴축 예산이다, 건전 재정이라 하는데 그 개소리예요, 개소리. 지금 실업자가 지금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어요, 2030들. 일자리는 안 늘고, 일자리 안 느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일자리 확장 정책이 안 되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건 좋단 말이죠. 부동산 종합세도, 종부세도 깎고, 재산세도 좀 깎아주고, 그리고 세금 많이 깎아줬죠. 그러면은, 그거를 대체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체할 게 바로 경제 성장이에요. 그죠? 많이 깎아줬으니까 더 많이 장사를 해서 확장적으로 거두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 예산을 책정한 건 기가 차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쥐가 뭔데 예산 정책이말로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경제 운영 정책도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 윤석열 말 한마디로 깎고 빼고 증가시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2030 지금 말이요 비틀려지고 말이요 신음하고 있고 그 6070들 80들은 나라에서 공적 부조 공공 일자리 주고 그것도 깎아버리고 이것들 그리고
그냥 공짜로 돈 주는 것도 없앴죠. 그 예산 없으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가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거 없으니까 염려도 되죠. 항상 우리나라는 부채 근정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당분간 고통을 감수하자 이거죠. 국민들도 지지할 거예요. 일부는 그거 TV도 일면은 지지해요. 그런데 예산 운영을 보면은 회계망측하다는 거죠. 첫 번째, 지금 건전재정이라 그랬는데 허리띠 졸자매자 그러는데, 그럼 건전재정을 하려면은 예산에 다른 이상한 데서 칼질하고 이상한 데를 인크리즈 증가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공공 부분을 개혁하라는 거죠. 공무원 많다. 공기업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간다. 공기업 인원도 많다. 그쪽에서 재정 절약하면 돼요. 다 고정성 경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삶을 보면 돼요. 공무원에는 처음 들어갈 때 국업을 자꾸 기준으로 하는데 국업 애들도 연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 6, 7급만 들어가도 걔네들은 엄청나게 국민 평균적인 소득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연금까지 합하면 더하다는 거죠.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계획을 일단 해야 돼요. 근데 공공계획 하나도 못하죠. 왜? 그걸 장악할 애들이 없어요. 윤석열 따가리 중에서는. 또 그 공공계획을 잘못하고 공무원 공기업을 잘못하면은 내년 총선이 엉망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 그걸 못하는데, 올해 예산에 넣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한 5, 60조의 국가 부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6, 70조가 생겨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야.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평균 1년에 60조, 70조가 늘면은 윤석열 기간 5년 동안에 300조 이상이 국가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앙 부채만, 지방 부채 말고, 우리 민간 부채 말고. 그러면은 문재인 시절에 한 5년 동안 400조 늘었다고 그러는데 똑같네? 문재인 시절에 코로나 때문에 100조를 그냥 무상으로 뿌린 거 있죠. 그거 빼고 나면 똑같아. 그러면서 이 새끼가 하는 소리가, 문재인 때는 말이야 방만한 운영을 했고 국가 부채만 늘렸다. 그래서 오늘 국가 부채 줄이겠다는데 더 늘게 생겼어. 지금 이 추세 들어가면 윤석열의 5년 동안은 300조 이상의 국가 부채가 늘어요. 순정이. 왜? 예산을 잘못 짰으므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잠재 성장률을 일단 얼추기들이 2%라 그러는데 2% 가지고 안 돼요. 3, 4%는 가야 돼요.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경제 마인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노조를 갖다가 빨갱이 머리, 반국가단체 공산당 세력으로 몰아치우고 이렇게 하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구조조정 하나도 못하죠, 윤석열이가. 노조도 못 때리자고요. 빨갱이 머리 하다가 지금 허지부지 되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초 양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시대에. 그리고 윤석열 때에 초 양극화를 넘어가지고 이거 이중구조 노동계획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도 못해요. 이놈아가. 빨갱이 머리나 하고. 빨갱이 없잖아요. 잡아들인 거 없잖아요. 이런 놈이 지금 경제 예산마저 빨갱이 머리 정교조 민노총머리 들어가서 개판이 나는 거예요. 사회 동력을 잃는 거예요. 5년만 참자 그러는 거죠. 반대 세력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보면은 외교 통일을 20%나 정액을 해요. 전체 2.8% 정액한 거죠. 아니 외교 통일 예산은 필요가 없죠. 얘네 지금 통일부 그 친북적인 거 또는 남북 경협 기금 또는 남북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근데 외교 통일 예산은 왜 20%가 늘죠? 이거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하는 외교는 대한민국 국익이 전혀 안 돼요. 고립화가 되고 있어요. 얘가 그냥 외교하고 나면은 한일 동맹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울고 먹으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다 팍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 팍 떨어지니까.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 지하고 김건희가 김건희는 명품 쇼핑하고 헷가닥 화보집 찍고 외교 나가면 외교 현장을 외교 순방을 나가면 국내 언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니까 안 다룰 수가 없죠. 그런 식의 외교 통일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거야. 그런데 왜 외교 통일 예산이 이렇게 늘죠? 뭘 잘한 게 있다고? 앞으로 뭘 잘한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교육 예산을 7%를 깎아버립니다. 7%를. 좋다 이거야. 교육 예산도 그 교육 행정 쪽에서 해먹는 것도 많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야. 근데 R&D 예산을 17% 깎았죠. 마이너스 16.6%. 근데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놔두고 이러는 게 R&D 예산 확 깎아버리고 청년 예산을 또한 4천억 깎았어요. 청년 예산을. 청년 채용 공제라든가 청년 예산을. 그리고 나서 여가부 예산을 갖다가 한 3천억인가 2천억을 막 늘려버려요. 여가부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죠? 없애자고 그런 놈인데? 또,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육하고 이 R&D 예산인데, 이 100년 대계 아니에요. 그죠? 100년 대계가 과학기술 기초 닦는 거 R&D 예산이고 교육인데, 이걸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R&D 예산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놈이 지금 말을 하기를, 각 부처 장관들한테 지시하기를, 아니 비판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시켰다고 나한테 돌려라 이런 말을 했죠. 기가 찬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비판하면 내가 그래 나한테 돌려라. 자기한테 욕을 하라는 소리죠. 욕이에요 국민은. 그리고 대통령은 욕받이에요 원래. 여나 야나 자나 우나. 근데 이놈아가 근데 자기를 욕하면은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세력, 위장 공산당들이 자기를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하고 민주당 애들이. 그러면서 야 예산 이거 내가 깎았다. 나한테 욕하라 그래. 그럼 욕하면 또 공산주의로 몰고 간다는 거죠. 이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것도 올해 한 5, 60조 내년에 6, 70조 더 넣을 거예요. 왜? 윤석열이가 경제를 워낙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20%가 중국의 경제를 의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는 맨날 중국이 망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인도로 가자 그러는데, 내가 언제 인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상사하고 대기업 무역 상사 다닐 때, 인도 놈들하고 거래를 너무 해가지고 그런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걔네들은. 그런데, 지금 올해 6, 70조, 내년 6, 70조, 순정하면, 300조가 넣었는데, 그대로 윤석열이 국가 부채가, 문재인보다 더 넣는 거예요. 왜? 문재인은 그래도 경제발전 2%라도 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돈 플러스라 경제했던, 뭘 해서 경제했던, 아니면 세수를 갖다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서 했던, 그런데, 이 세수가 딸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 나 이건 잘 몰라 솔직히 뭐 공자 자금도 있고 그런 게 있대. 거기서 당겨 쓴다는 거야. 그게 외환 관리 평형 기금이라고 있죠. 그 정도는 알아요. 외화 공격이 들어오면 달러가 약세 우리 원화가 약세 들어가지고 달러가 치고 들어오면 강세 들어갈 적에 그 외평 기금을 쓰겠다는 거야. 외평 기금을 그대로 공적 기금으로 가고 공적 기금을 그대로 일반 회계로 전환하겠다는 거야. 요 정도는 알아 나는. 공자 기금이라는 게 너 뭔지도 몰라. 공적 자금인지 뭔지. 이걸 갖다 다 빼쓰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곳곳에 박혀 있는 여유 자금 있죠. 그걸 다 빼가지고 국가 예산을 줄이고 그걸 빼쓰겠다는 거야. 추경 안 하고. 좋다 이거야. 추경 안 하면은 다른 대책을 내놔야지. 왜 국가 여유돈을 다 빼쓰고도 왜 부채가 매년 6, 70조씩 늘게 하느냐 이거예요. 고거 TV는. 자, 그리고 요새 이게 벌써 예산 과정에서 다 나왔는데, R&D 예산, 교육 예산 조금 깎아도 돼. 무상으로 막 나눠주는 거 있으니까. 근데 R&D 예산은 우리나라 건국이래 박정희 이후에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은 공기업 또는 연구기관, 아주 유명한 연구소, 연구소장 그놈들 거의 차관급 이상이야. 강 1급이야. 강 국장 1급인데,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걔네들이 항상 이제 가서, 우리나라 공기업도 그렇고, 연구소들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타오려고 하는 게, 그게 걔네들 연구소장이나 또는 공기업 사장들, 연구소 공기업 사장들의 임무예요. 예산 많이 확보해야 돼.
일단은 안 쓰더라도. 물론 걔네들이, 이게 지금 말이 많았죠. 지금 그 대학연구소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일반연구소, 정부에 투자한 연구소, 이런 애들이 많이 타가지고 흥청만 거 쓰고 진짜 개인 돈으로 쓰고 그저 해쳐먹은 거 많아요. 윤석열은 그걸 깎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그게 가령 우리나라 R&D 예산이, 몇 프로야, 지금? 한 5% 정도, 한 30조 정도 된다고 합시다. 30조네 35조. 그게 1조 분이 안 돼요. 걔네들 해쳐먹는 거는 1, 2조 분이. 그걸 갖다가 근데 16.9%, 그건 20%푹 깎아버렸어.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지, 현장에서는. 늙은 연구가나 젊은 연구가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애들이 난리가 났죠. 해쳐먹은 우리가 아니다! 늙은 애들이다. 근데, 과학이라는 이 새끼 진짜 무식한 놈이야.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건 무조건 과학이야. 예산이야말로 사회과학이죠. 그죠? 경제학이 과학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고 R&D 규모를 우리가 IMF 이후에 잠깐 자연적으로 떨어진 게 있어도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어거지로 깎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박정희 이후에. 이걸 손을 댄 거야. 그러면은 얘가 하는 말이 말이죠. 영국 카르텔이다. R&D 카르텔이다 그랬잖아요. 이 미친 새끼야. 그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공격은 이놈이 좀 촉이 있어. 건설, 민노총보, 건포 카르텔. 그 다음에 교육 보고, 수능 카르텔. 킬러 카르텔. 이번엔 R&D 예산 가지고 R&D 카르텔 이렇게 조지죠. 이거 기가 찬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거 R&D는 지금 R&D 싸움이에요. 세계가. 기초과학, 미래과학 싸움이죠. 이건 더 늘려줘야 돼요. 일반 행정비를 깎더라도 더 늘려야지. 안 그러면 임마 너 윤석열 니 그런 거 깎어. 니가 해쳐먹는 거하고 김건희가 해쳐먹는 거 특활비 깎으라고. 한동훈이 거도 그렇고. 한동훈이야 뭐 그놈 그 새끼는 요만한 그 개미 같은 그 심장을 갖고 있어. R&D 그런 거 잘 해먹지도 못해. 윤석열로 달라가지고 특활비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대형연구소라든 소형연구소 아작이라고 막 악소리 난 거야. 도대체 뭘 가지고 하라고. 이 R&D 규모라는 거, 투자라는 것은 말이죠. 반 이상이 인건비예요. 반 이상이 솔직히 인건비라고. 사람 머리 인건비라고. 그 다음에 장비 사고 뭐 연구 재료 사고 출장 가고 이런 건데 그럼 20% 깎아버렸으니까 연구비는 어디 가냐. 사람만 남겨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 대형 연구소가 문 닫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기간 운영비를 이렇게 깎아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연구비 삭감이 체감률이 30%다, 50%다, 80%다, 거의 돈을 안 준다는 거야. 월급만 가져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월급도 월급을 깎으려면 공격을 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연구진 얘네들은 말이에요. 큰 월급이 없어요. 내가 잘 알아요. 그거 연구소 소장하는 애들이 다운티에서 그놈의 새끼들도 한두 번 소장하다가 그것도 선거합니다. 어떤 데는. 응? 윤석열이가 저 한정 같은 거 김동철이라고 호남 출신 사선 의원을 가져가지고 정치인 꼽아버린 거 그건 나라 망하는 거야. 한정 계획 해야 된다며. 정치인 부분에서 뭐 한다고 이 새끼야.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20% 깎으니까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과학자들 하는 말로, 연구하는 자들 말로. 숨만 쉬냐? 그래서 윤석열이 얼마가, 아이고, 너희들 그동안 많이 해쳐먹지 않느냐? 그러면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감사원도 있고, 경찰, 검찰들이고 연구비 잡아내, 임마. 그죠? 부정부패한을 잡아내면 되는데,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싫어해요. 연구원들을 또는 연구소들을 해쳐먹는 거 우리 국고 갖고. 그런데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저 나이 든 사람들이야 우리는 해쳐먹은 것도 없고 우린 순수하게 연구소 들어가가지고 대기업보다 박봉이요, 공기업보다 박봉이요, 은행권 공기업 많잖아요. LH보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깎냐? 그러니까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그 이과생들이 그냥 데모하고 시위 붙이고 난리 났잖아요. 왜 깎냐? 그러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이종호란 놈이, 아니, 이 새끼들이 장관 같은 놈들이 하나도 없어. 윤석열이가, 야, 깎고 하면 예? 논리하면 예? 윤석열이가 뭘 한다고? 국가를 갖다가 윤석열이가 자주우지하는 전지전능한 신이냐? 그러면은, 이종호란 놈도 그냥 설득하러 다니라고 난리 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올려야지, 이놈 새끼야. 네가 과학부 기술부 장관이고 과학계 출신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냥 젊은이 과학자들이 아이씨 너무 깎는다 늙은이들은 힘이 없다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인데 자유도 누릴 수 없다. 응? 과학자가 어떻게 극빈한 자냐 이 새끼야 무식한 자냐 이놈 새끼야. 그런데 갑자기 젊은 과학자 직원을 42%는 올린대. 젊은 과학자 직원을 42%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딨어. 이것도 표 사냥하는 거죠. 내년 총선 사냥. 젊은 과학자보다 늙은 과학자가 많죠. 젊은 애들이 석박사 과정이고, 진짜 그 박사 이상 빠져들면은 이공계라도 30대 이상 되고 40대 이상 되고, 또 과학이라는 것이 경험이 필요하죠. 과학적인 성과를 내려면 수많은 착오와 오류, 그죠?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죠. 그 과학자의 중심에 50대, 60대, 70대가 있죠. 물론 극소수도 30, 40대도 있죠. 과학자 그러면 젊은 애들 예산을 좀 올려주고 늙은이는 깎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응?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이런 무식한 새끼가 지 맘대로 나라를 재단하고 지 맘대로 이념을 재단하고 지 맘대로 과학기술을 재단하고 지 맘대로 외교를 재단하고 그런 게 다 재정운영과 예산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요. 추경 좀 쓰면 어때? 그렇죠? 그리고 전문직들 있잖아요.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걔네 의사,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걔네는 자유직업이면서 전문이고 사업자 등록권을 갖고 있죠. 등록자. 걔네 월급, 걔네 세금 좀 올리면 어때? 그런 걸 하나도 손 못 대죠. 이 기가 차게 지금 그 예산과 재정과 경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필부인 고고티바이가 봐도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힘들어 죽겠네요, 요새.